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토트넘이 노팅엄 원정에서 3대0 완패를 당했는데요. 사실 스코어도 스코어인데 오늘 경기력은 그냥 역대급 저점? 제가 봤던 토트넘 경기 중에서 가장 내용적으로 안 좋은, 진짜 뭘 해보지도 못하고 진 그런 게임이 돼버렸습니다. 최근에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전도 경기 내용과 시몬스의 부활 이런 것들로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햄스도 어쨌든 이기고 왔기 때문에 나름 또 기대를 하고 본 경기였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뭘 하려는 건지, 어떤 걸 준비해 왔는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는 경기. 말 그대로 그냥 어떤 무의 경기예요. 어떤 문제점을 짚어도 그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냥 못했습니다, 오늘 토트넘은. 근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 없을 때 진짜 너무 안 움직여요. 근데 이거는 여러 번 반복이 되잖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감독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선수들의 에너지는 매번 미친 듯이 뛰어다닐 수 없고, 그리고 토트넘이 안 풀리는 경기일 때는 계속 비슷한 문제. 뛰질 않아서 줄 데가 없다.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저는 감독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선수들이 많이 안 뛰어?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뛰도록 얘기를 해줘야지. 내지는 우리가 공 없을 때 패스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안 움직이면 사실 여러분, 그 선수의 활동량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걔만 안 움직인다 그러면 그 선수를 빼면 돼요. 근데 토트넘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냥 공 잡으면 전체 여러 명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강제적인 롱볼 축구가 되는 거예요. 로메로가 공 잡았습니다. 로메로가 공 잡은 다음에 앞에 다 선수들이 붙어 있어. 그러면 붙어 있는 선수들이 좀 움직여주면서 공 받으려는 움직임을 해줘야죠. 근데 그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로메로 공 잡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압박당하니까? 그냥 롱킥. 이걸 단순 선수의 컨디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롱볼이 나쁜 게 아니에요. 롱볼 축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계획된 롱볼 축구이냐 아니면 반강제적인 롱볼 축구이냐, 이건 다른 거죠. 예를 들어 계획된 롱볼 축구라고 하면 롱볼 때려요. 그러면 누구 머리에 타겟팅할지 정해놓겠죠. 그 다음에 그 떨어지는 선수 아래로 어떤 선수를 집중시킬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겠죠. 근데 의도되지 않은 롱볼 축구는 머리에 맞추는 선수도 애매하고, 그 사이에 누가 떨어져서 움직일지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소유권을 헌납합니다. 그럼 소유권을 헌납하면 반대로 말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계속 수비 반복이에요. 계속 수비 반복. 거기서 뚫리면 수비수 책임인가요? 그러니까 수비 반복하다가 뚫렸어, 토트넘이. 그래서 먹혔어. 이걸 수비를 못했다고 해야 돼요? 아니죠. 지금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수비가 100번, 200번 다 막아요? 수비를 잘하는 방법은 아예 얻어맞질 않는 게 제일 잘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공 잡고 있으면서 돌리면서. 제가 말하는 건 모든 팀이 주도하는 축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 의미 없게 공을 버리는 일은 줄여야죠. 근데 토트넘은 지금 의미 없게 버리는 볼들이 그냥 이번 경기는 거의 대부분이었어. 자, 여러분들, 아까 토트넘의 실제 상황을 예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거에서 지금 토트넘이 시스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대형은 똑같진 않은데 그냥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무아니, 히샬리송, 시몬스 셋이 일자로 서 있었어요. 근데 벤탄쿠르가 공을 잡았는데 줄 데가 없는 거야. 이렇게까지 막혀 있다고 볼게요. 줄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 히샬리송이나 무안이나 시몬스 이 중에 한 명 내려와서 좀 받아주려는 움직임을 해야죠. 셋이 다 그냥 멀뚱멀뚱 이러고 보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센스가 없냐? 한 명이 이렇게 내려가서 받아줘야지, 자연스럽게 즉흥적으로. 근데 센스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경기에 선수들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머리가 안 돌아갈 수도 있잖아. 그럼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건 저는 감독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벤탄쿠르가 줄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또 삼선만 탓하기 힘든 게, 만약에 무한이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사보나나 밀렌코비치의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겠죠. 왜? 무한이가 퀴즈를 내는 거예요. 너 지금 나 따라 내려올래? 밀렌코비치? 오케이, 따라와. 그럼 너 여기 공간 생기잖아. 그랬을 때 벤탄쿠르한테도 롱패스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 때 무한이가 너 안 따라와? 오케이, 나 그냥 그러면 이 사이에서 공 받을게.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밀렌코비치가 안 따라 나갔어. 그럼 사보나가 따라가겠지. 그럼 리턴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걸릴 수가 있는 그런 선택지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시야. 예시인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최소한 멀뚱멀뚱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벤탄쿠를 줄 데 없으니까 백패스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하나씩 밀리면서 결국 비카리오까지 가게 된다니까. 근데 문제는 비카리오가 킥이 좋냐? 그것도 아니죠. 또 볼 버리는 거예요. 또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하루 종일 수비하다 골 먹히면 그 수비수 잘못인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토트넘 팀 전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먹히는 골이다.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쿠두스와 포로와의 관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습 상황이나 내지는 좀 사이드에서 공을 잡은 상황에 사실 그동안 토트넘이 안 좋았던 날에 지적당했던 문제가 뭐죠? 쿠두스가 공 잡았을 때 주변의 움직임이 너무 없다. 오케이, 이것도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오늘 경기를 보니까 또 문제점이 뭐냐면 쿠두스가 동료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요. 뭔 얘기냐면 쿠두스가 여기 공 잡았죠. 그때 포로가 이렇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포로가 올 때까지 좀 쿠두스도 좀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포로가 이렇게 뛰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쿠두스는 포로 안 기다리고 쭉 뛰어버려요. 안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수비들한테 둘러싸여버려요. 그러면 한 포로가 여기까지 와 있어. 그 다음에 쿠두스가 여기서 뺏겨요. 여기 어떡하죠? 여기 어떡하죠? 쿠두스도 동료를 좀 기다려줘야죠. 그렇게 하면서 같이 가야지 본인이 더 파괴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지원해도 써먹지 못하면 토트넘 전체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토트넘에서 그동안 뭐가 좋았습니까? 쿠두스가 잘했잖아. 쿠두스한테 의존도가 솔직히 높았잖아. 그래서 그동안은 토트넘 선수들이 쿠두스가 이렇게 공 잡았을 때 그냥 지켜봐도 혼자서 잘 뚫다 보니까 선수들도 뭔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쿠두스 잡았네? 오케이. 쿠두스 잡았으니까 뭐 뚫겠지 하고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는 움직임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쿠두스가 안 되는 날은 어떡할 건데? 실제로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기 쿠두스 별로인 날에는 그냥 게임이 아예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저는 쿠두스와 포로의 관계에서 누굴 봤냐면 학포와 케르케제를 봤어요. 쿠두스가 사이드에서 공 잡았죠? 포로가 엄청 열심히 도와줍니다. 하프 스페이스도 뛰고 오버래핑도 뛰고 근데 쿠두스는 머릿속에 드리블밖에 생각이 없어. 드리블. 그렇다고 해서 접고 안으로 역발 크로스? 퀄리티가 좋은 것도 아니죠. 그리고 냉정하게 잘 올라갔다고 쳐. 히샬리송이 밀렌코비치랑 무릴루한테 확실한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토트넘 공격 과정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토트넘 공격 과정 대부분이 뭐냐면 그냥 크로스입니다. 그냥 크로스. 토트넘에 크라우치가 있나요? 토트넘에 얀 콜러가 있나요? 토트넘에 지루가 있나요? 냉정하게 히샬리송은 자신이 혼자 단독 타겟터 이런 느낌으로 잘하는 선수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불규칙한 오프더볼을 가지고 마무리할 때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센터백과 붙어있을 때 뭐 공간 속에서 싸움에서 이겨내는 거 저는 히샬리송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토트넘 문제가 뭐냐면 역습 때도 결국에 사이드로 공을 뺀 다음에 크로스를 만들어요. 근데 그 크로스가 정확하지도 않아. 거기서 또 공격 실패하고 다시 수비.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찍먹아, 너 브렌트포드전 잘했다며. 오늘 경기는 왜 갑자기 테스전 안 하냐? 제가 느낀 거는 브렌트포드전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뛰었어요. 브렌트포드전 많이 뛴 거 오케이. 뛰어서 이기면 좋죠. 근데 매번 그렇게 뛸 수 없다는 거. 이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되고 제가 또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토트넘이 안 되는 게임은 다 비슷해요. 일단 뉴캐슬전도 2대2로 비겼을 때 사실 로메로의 각성이 아니었다면 전반전 완전 답답했죠. 비슷한 느낌이었죠. 게임 줄 데 없어서 계속 막히는 느낌. 이렇다 할 장면 없이 전반전 끝나버린 느낌. 비슷해요. 저기로 가볼게요. 챔피언스 리그 보데글림트 원정도 어떻게 됐어요? 줄 데가 없어서 2대2로 비긴 거예요. 그것도. 근데 이게 어떤 특정 선수가 온다고 달라질까? 그냥 한두 명이 안 뛰는 게 아니고 전체가 안 뛰는데?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감독이 전술 지시를 안 하거나 감독이 전술 지시를 했는데 선수들이 안 따라오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안 될 때마다 계속 문제가 똑같은데. 뭐 어찌 됐든 저는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건 감독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요. 라커룸 장악을 못해서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못 뽑아내는 건지 아니면 전술 지시가 명확하지 않아서
계속 단순한 공격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시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프랭크를 당장 경질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음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한 의문점은 뭐냐면, 솔랑키, 클루셉, 메디슨이 오면 달라질 건가 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1번. 솔랑키, 클루셉, 메디슨도 리오넬 메시가 아니다. 그들이 와도 선수단 전체가 안 움직이면 똑같아요. 앞쪽에 있는 선수가 안 움직이면 공 줄 데가 없고, 그럼 뒤에 있는 선수가 누구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패스기를 만들어야 그 선수의 퀄리티가 나오든지 말든지 할 텐데, 오늘 같은 경기는 누구로 바꿔도 비슷하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상 없는 팀이 있냐는 거예요. 솔랑키, 메디슨, 쿨루셉스키 물론 그들의 영향력 내지는 실력 좋은 선수들 맞죠. 근데 시즌 중에 부상 발생 안 하는 팀이 있나요? 대부분의 팀들이 항상 시즌 중에는 어느 정도의 부상을 안고 게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 프랭크 감독이 어느 정도 색깔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축구는 어떤 색깔이 없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경질하자는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사이가 안 좋다든지, 뭐 감독과 지금 선수단 간의 신뢰가 잘 구성이 안 돼 있다든지. 근데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어.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전술 문제가 아니라면 그게 더 큰 문제일 수가 있죠. 거기서 이 장악이 안 되면 프랭크 감독이 밤새워서 전술을 짠든 무슨 효과가 있나요? 이제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결과로 어쨌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프로 스포츠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원인을 명확하게 지적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테나우 말기 때가 좀 비슷했다고 느끼거든요. 테나우 말기 때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떤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인지 몰라서 문제를 지적하기 어려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경기는, 노팅엄전은 프랭크 감독, 저는 처음에 되게 프랭크 감독을 칭찬했던 이유는 프랭크 감독이 컨셉이 있었는데 그 컨셉에 맞게 축구가 됐다고 생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단하게 수비를 구성한 뒤에 최대한 선제 실점 안 당하는 것을 바탕으로 거기서 버티면서 득점을 만드는 그런 축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초반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는 그때도 단순한 크로스 공격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과의 차이는 뭐냐면, 이번 토트넘 경기는 크로스까지 가지도 못한 장면들이 많다니까요. 일단 크로스까지 가야지 뭐 크로스 전술인지 뭔지를 이게 판단하는 건데, 하프라인 넘는 것도 힘들어하니까 너무 지켜보기 힘든 느낌의 축구가 되는 거죠. 선수들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없는 거는 한 명만 없는 거. 그러면 저는 그 선수의 적극성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 얘 너무 안 뛴다. 근데 전체가 없는 거는, 그거는 뭐 선수단을 다 바꿀 수가 없잖아. 현실적으로. 전체가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시를 내리는 사람의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프랭크 감독이 지시를 했는데 선수들이 안 듣는 거냐? 즉, 라커룸 장악이 안 되고 있느냐? 아니면 프랭크 감독이 수비 말고 앞쪽에서의 지시는 세부적으로 안 하는 거냐?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전개가 너무 안 좋다. 하프라인 넘는 걸 너무 힘들어한다. 근데 안 뛴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사실 둘 중에 어느 거여도 문제죠. 전술 지시를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라커룸 장악이 안 돼서 선수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하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일 수 있겠죠. 그리고 토트넘은 체력 탓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노팅엄은 토트넘보다 더 늦게 경기를 하고 왔거든요. 유럽 대항전. 그래서 체력 탓도 토트넘이 할 수 없다. 오늘 경기는 토트넘한테는 핑계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토트넘 통계에서도 보이는 게, 지금 토트넘이 리그에서 득점 5위까지 따지면 1위가 히샬리송 6골, 2위 반더벤 3골, 3위 존슨 2골, 4위 로메로 2골, 5위 팔리냐 2골.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공격수가 2명이고 센터백 2명에 수비형 미드필더 1명이에요. 이거 자체가 솔직히 비정상 아닌가요? 공격수가 공격이 안 되잖아요. 선수 탓을 많이 할 수는 없다. 당연히 오늘 선수들도 못했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만약에 토트넘이 오늘 뭐 아스날이나 맨시티한테 이런 내용으로 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스쿼드에 격차가 있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노팅엄 상대로는 글쎄요. 스쿼드 얘기하는 게 맞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수단으로 토트넘한테 우승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노팅엄 원정 쉽지 않을 수도 있죠. 무조건 이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경기하면 안 되죠. 이렇게 경기해놓고 야 스쿼드 안 좋아서 우리 이렇게 졌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사실 노팅엄 원더골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냥 토트넘이 펀치를 여러 번 맞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그렇게 많이 얻어맞으면 뭐 원더골이든 뭐 아닌 골이든 어떤 방식으로도 먹힐 가능성이 그냥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토트넘이 진짜 공격기에 많고 뭐 한 2대 0으로 이기고 있었어. 경기도 전체 잘 풀고 있었어. 근데 상대가 딱 2번의 공격이 있어서 2개가 다 원더골로 들어갔어. 그때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냉정하게 오늘 경기는 어쩔 수 없다가 아니야. 그냥 그 원더골 이외에도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냥 다른 거 안 먹히고 그 원더골 먹힌 거예요. 그래서 뭐 원더골은 노팅엄 입장에선 당연히 멋있는 골이고 좋은 골이지만 뭐 토트넘이 그걸로 핑계를 대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골 먹힌 거 말고 토트넘이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